이건 스티커예요. 스티커가 팔렸대요. 그 다음에 에드폴리는 비닐봉투에 인쇄해 주는 거예요. 비닐봉투에 뭐 우리마트 이런 거 인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일이에요. 이 상품이 정말 재밌는 상품인데, 우리가 이제 그 어디 가면은 서류 끼워주는 비닐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이거는 자석 스티커, 용기, 부직포백, 현수막, 명함, 에드플래그. 이거는 컵이에요. 이거는 테이프고, 브라인드고, 이건 라벨이고, 단체 티셔츠고, 이거는 뭐 목걸이에요, 목걸이. 이런 식으로 쭉 팔리는 거예요. 근데 뭐 팔린다는 게 어느 게 팔리겠어요? 싸고 좋은 게 팔리는 거예요. 싸고 좋으면 사는 거지 뭐 어떡할 거냐고요. 이렇게 팔리는데 지금 오늘 팔린 거 중에 그럼 에드파일이라는 회사에 가볼게요. 오늘 팔린 회사 중에 에드파일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드파일이라는 회사에 가보면, 이거는 지금 인터넷이기 때문에 실시간이잖아요. 실시간으로, 저도 이거 잘 모르는데, 주문, 이렇게 지금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주문 들어왔으니까 제작하면 되잖아요. 파일은 인쇄를 해줘야 되니까. 거기서 주문하면 그냥 여기서 제작하는 거예요. 제작해서 받아와서 그냥 보내는 거니까 시간이, 나머지는 전부 행정 처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아, 통관하는데 시간 걸리지 않아요? 일본, 지금은 이제 코로나 국면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의 경우는 컨테이너가 한 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만 대가 들어오는데 그걸 누가 검사하고 있겠어요? 서류 통관이란 말이에요. 다 서류 통관. 그래서 통관은 시간이 아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이 주문하면, 이건 티콘 글로벌이라 썼지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요. 뭐가 주문 들어온지 알잖아요. 그럼 포장해서 우리 사무실에 갖다 놓는 거예요.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일본 손님한테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주문했고, 일본의 티콘은 여러분 회사에 발주하는 거죠. 여러분은 수출한 거고, 수출한 거를 재판매한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시간도 하나도 안 걸리지가 않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지금 뭐 학습회가 아니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보셔요. 지금 아까 4,650만 원인데 4,700만 원 된 거죠. 그러니까 1분에 한 건 정도 거래가 발생해요. 50초에 한 건 정도. 한 번 결제 금액이 얼마냐. 평균 객단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 18만 원인 거예요. 18만 원. 이건 전부 N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그러니까 화폐 단위는 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8만 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한국에서 하지 말자. 저는 진짜 한국에서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안 할 거거든요. 왜 이 험한 데서 하냐고요. 일본 가면은 정말 대접받으면서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왜냐? 싸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팔지 말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자는 거죠. 그래서 파는 거는 저는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떻게 팔죠? 싸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일본에 팔았었던 물건이 택배 박스였어요. 근데 일본의 가장 좋은 택배 사이트에서 200 곱하기 140 곱하기 60 사이즈 박스 하나를 23엔에 팔았어요. 근데 한국 박스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높이에서 박스가 떨어지면 일본 박스는 다 깨졌는데 우리 건 안 깨졌어요. 훨씬 재질이 좋았어요. 근데 하나에 13엔에 팔았어요. 67원에 떼왔으니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은 일본 프린트팩에서 1위거든요. 명함 100매에 2,300엔에 팔 때 티쿠는 명함 500매를
980엔에 팔았어요. 원가는 4,200원이었어요. 한국에서 4,200원에 제조해서 우리한테 납품하는 회사는 다 남겨도 4,200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4,200원에 팔아서 9,800원에 팔았다니까요. 근데 일본에서는 우리가 500매를 980엔에 팔 때 100매를 2,300엔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 안 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광고한 게 아니에요. 그냥 팔린 거예요. 막 팔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서 안 되는 회사도 물론 있죠. 근데 이제 상위권들은 다 잘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팔 수 있을까요? 싸니까 파는 거예요. 싸니까. 그 다음에 이런 용기 사이트는 일본에 경쟁 상대가 아예 없어요. 뭐 경쟁 상대도 없는 데서 혼자 뜀뛰기해서 1등 하는 걸 누가 못하겠어요. 이런 것도 경쟁 상대가 없어요. 일본에 아예. 그럼 뭐 이런 경쟁 상대도 없는데 그럼 뭐 시합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 가격에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이것도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럼 뭐 파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경쟁 상대 있으면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시장 조사해 봤더니 일본 들어가서 이길 자신 없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프랑스엔 자신 있어. 그럼 프랑스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리는 경쟁력이 있을 때 경쟁자가 없는 곳에 가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티쿠는 진짜 잘하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티쿠는 공장도 없었죠. 그 다음에 뭐 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가면은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겼던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고,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거를 광고를 어떻게 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광고. 아니, 야, 이걸 어떻게 알리지? 이 사이트를 일본 고객한테 어떻게 알리죠? 한국에서도 이걸 파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고 어떻게 하세요? 네이버에 등록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일본에 구글하고 야후에 등록하면 돼요. 그래서 회원이 어디로 들어나 볼게요. 회원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뭐 다 해봤자 구글, 가입 경로, 이게 가입 경로인데요. 구글 리스팅, 야후 리스팅 몇 프로죠? 아니 합쳐서 46%잖아요. 여기는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이미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합치면 몇 프로죠? 70%잖아요. 근데 이메일 모르세요? 이메일 보낸 거예요. 고객한테. 기껏 모르는 건 이거예요. SEO 하나 말고는 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네이버하고 다음에 광고하듯이 일본에 가서는 구글하고 야후에다가 그냥 검색어 광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리더들, CEO의 기량이 나오긴 하죠. 저는 명함 광고 단어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이 명함 100매에 2,300엔이래요.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은 디지털 인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옵셋 명함 500매, 양면 풀칼라 980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못 보게 해놨어요. 지금 야후 들어가도 상위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때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광고에 유료 광고할 수 있는 칸이 4개를 줬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악착같이 1, 2등을 차지했어요. 제가. 근데 뭐 이게 한국에서 하는지 그걸 봐서 어떻게 할 거야. 사이트 보니까 진짜 멋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명함 500매, 풀칼라, 양면 980엔. 안 사고 어떻게 배기냐고.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일단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가 있고 경쟁력 있으면 광고하면 팔린다. 광고라 그래봤자 야후하고 구글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장사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럼 보내는데 보내는 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보내는 거는 지금 사람들은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해외로 보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30분만 더 가면 일본이잖아요. 제주도 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걸리는 시간은. 그래서 오늘 3시에 출발하면 하네다에 9시 30분에 통관이 끝나요. 통관이 끝난 거 배송하면 내일 다 받아요. 일본 웬만한 손님들은. 근데 뭐 섬이나 이런 거는 뭐 한국도 오래 걸리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 건 따질 필요 없어요. 대도시는 오늘 3시에 보내면 내일 다 받아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물건 팔리면 우리가 미리 티콘을 이용했을 경우, 티콘하고 안 해도 돼요. 티콘을 이용했을 때는 이 송장을 미리 여러분한테 다 드려요. 미리 다 드리면 이거 뭐 송장 출력해서 포장한 다음에 티콘 물류센터가 신정동에 있어요. 신정동에 도착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제 핵심 포인트는 제가 이제 티콘이 주장하는 거는 해외로 파는 방법이 3가지가 딱 있어요. 3가지 외엔 없어요. 하나는 역직구입니다. 역직구의 대표적인 사례는 스타일란다예요. 스타일란다 아시죠? 얼마 전에 김소희 대표가 프랑스 로레알 그룹에 7천억 받고 판 게 이 스타일란다예요. 정말 대박이 난 거죠. 이게 로레알 그룹에 7천억 받고 판 의류 사이트 스타일란다입니다. 스타일란다에 일본 사이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스타일란다 일본 사이트 주소가 어떻게 돼 있죠? 서문 빌딩 마포구예요. 일본 손님이 클레임이 걸리면 이걸 마포로 보내야 돼요. 이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일본 결제를 다 제공하지 못해요. 이 회사는. 이게 역직구예요. 한국에서 번역만 해서 판매하는 게 역직구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안 돼요.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K-팝 상품. 그건 해외 안 파니까 이건 돼요. 근데 나머지는 성공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해외 쇼핑몰 입점, 아마존에 입점하고 이거는 성공 확률 제로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자, 미국 아마존에 절대 강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은 절대 경쟁 못 합니다. 중국 상인들이 다 지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이 방식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쿠팡에서 물건을 샀다고 생각하지 쿠팡 안에 어느 샵에서 샀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이건 치명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장사는 단골 확보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객이 없는 게 쿠팡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DB도 안 주는데, 내 고객 DB를 안 주는데 광고를 뭐 하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은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매출을 많이 올리지만 라쿠텐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봤자 힘만 드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럼 남은 방법이 뭐냐?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이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티콘 방식이에요. 티콘 방식은 왜 되냐? 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보면 일단 경쟁력이 있다는 게 전제가 돼요. 경쟁력 없는 거는 뭐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못 파니까요. 이렇게 이게 왜 되냐면 전문
전문점이잖아요. 전문점. 상품을 싸기도 싸지만 상품을 고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점을 가격 경쟁력 있는 상태에서 독립점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게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파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현지와 독립점 해외 직판,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토종 인터넷 쇼핑몰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고 아마존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만의 상점이고 한국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 개념으로 팔 수 있도록 티쿤은 지원을 해드려요. 근데 이 방식을 티쿤하고 아무 상관없이 해도 돼요. 여러분 혼자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는 벌써 충분히 나왔죠. 자, 티쿤하고 아무 상관없이 티쿤하고 똑같이 현지와 독립점 해외 직판 방식으로 팔아서 성공한 데가 일단 이 사이트도 있어요. 이게 사이트가 통합됐나 본데? 뭐 통합됐나 봐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한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운영하는 택배 박스 판매 사이트예요. 티쿤하고는 상관없어요.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데가 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 한국의 주식회사 디스카운트가 운영하는 일본 쇼핑몰인데 취급 품목은 여성 의류예요. 연간 1,300억 원어치 팔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 회사가 한국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일본에 법인이 있으니까요. 동경의 사무실이죠. 동경 전화번호죠. 이름만, 그 대표 이름만 이동환이라는 사람일 뿐이지 완벽하게 일본 사이트란 말이에요. 이 회사는 연간 광고 비용이 200억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회사 한국 사이트 문 닫아버렸어요. 일본만 해요. 이렇게 티쿤하고 상관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직접 하면 너무 힘들긴 하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굳이 이제 티쿤하고 하면은 어떤 역할 분담을 할 거냐. 티쿤하고 하게 될 경우는 티쿤이 해드리는 일은 쇼핑몰을 제공해줘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지금 자료 다 공개해놨거든요. 다 공개해놨으니까 편하게 보셔요. 그 다음에 해외 배송을 해드려요. 일본의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해드려요. 일본의 모든 결제 수단. 이게 왜 중요할까요? 쇼핑몰에 들어왔는데 내가 원하는 결제 수단이 없을 때 손님은 66%가 딴 데로 가버린대요. 내가 원하는 결제 수단이 없어. 나는 지금 카드도 없고 그 휴대폰 결제를 하고 싶은데 여기는 휴대폰 결제를 안 받아줘. 그러면은 딴 데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만의 고유한 결제 제도가 많겠죠. 일본은 문화상품권 제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일본만의 고유한 결제 제도가 많아요. 볼까요? 이거는 통장 입금인가 봐요. 통장 입금. 이거는 배달해 주는 사람한테 물건값을 지불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닭 주문하면은 그 사람이 결제기 가져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한국에서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해요.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50%였어요.
이 대인 결제가. 근데 지금은 일본도 신용카드 결제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처음 할 땐 18%였어요. 신용카드 결제가. 근데 이 제도는 바뀌고 있지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 회사는. 일본에서 다 있는데. 이런 거는 가상계좌.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못 봤던 결제 제도예요. 뭐냐? 프렉스 결제라고 해서 후불 신용 결제예요. 그래서 법인이 물건을 샀을 때 월말에 결제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법인이 사는 금액은 크단 말이에요. 막 1억, 2억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무섭잖아요. 그거 떼이면 어떡해요. 그랬을 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대신 3.2% 나한테 줘. 그 수수료를 받으면서 후불 결제를 대행해 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린 거의 계약한 거죠. 이건 편의점 결제. 이런 결제 수단을 다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 들어가게 라인페이 뭐 이런 거 이제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역직구로 하는 회사들은 이런 신경 쓰지도 않아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티쿠는 철저히 그 나라 쇼핑몰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개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오사카에서 반품 받아주고 창고 필요하면 그 창고 실비 받고 저희들이 제공해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영업 지원. 이거 왜 중요하냐? 좀 전에 보셨다시피 한 거래건이 16만 원이었잖아요. 13만 원. 근데 5천만 원, 막 1억짜리 거래가 발생을 해요. 살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야, 얼굴 좀 보자. 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나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 살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티쿤이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뭐냐면 티쿤은 티쿠는 동경에도 오사카에 본사가 있고 동경에 영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동경은 동경 영업소가 나가주는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 회사가 한국에 있거든. 근데 내가 책임을 져. 그러니까 티쿠는 이미 일본에서도 꽤 알려진 회사예요. 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는 있잖아. 내가 책임질게. 너 필요하면은 한국 사장 오라 그럴까? 이런 교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일본 회사들도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도 많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광고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B2B야? B2C야? 여러분 이거 잘 모르셔요. 알아도 확신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통계가 다 있잖아요. 그냥 보통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이제 뭐 B2B, B2C 따지는데 저는 이제 뭐 B2B, B2C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팔면 된다 이런 주의인데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70% 돼요. 70%. 그러니까 장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야 그러면은 야 이거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하는 방법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저희 경험으로 도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팅비는 얼마나 쓰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워 블로그하고 제휴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이런 것도 저희 경험을 전해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티쿠는. 저희 경험 전수가 제일 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하시냐? 티쿠니 쇼핑몰은 제공했는데 상품 등록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상품 등록은 직접 하시는 거고 광고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근데 광고 좀 대신해 줄 수 없나요? 하면 근데 광고를 대신해 달라는 거는 주방을 남한테 맡겨놓고 주인은 놀러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왜냐?
광고 문안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대행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힘들어도 다 해보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티쿤이 가르쳐 줘요. 그래서 티쿤 좀 이따 이제 몇몇 회사들 이제 매출 통계표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법칙을 하나 발견한 것 같아.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이트 운영하시잖아요. 1년 반 정도는 정말 죽을 써요. 이게 되나? 이거 진짜 문 닫는 게 빠른 거 아니야? 한 1년 반 정도 죽을 써요. 근데 1년 반 동안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광고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티쿤하고 거래하다 보면 2개월, 3개월 지나면 얼굴 한 번도 보지 않아도 돼요. 다 알아서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광고 직접 하시고, 고객 응대는 일본 전화를 한국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전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원어민 채용은 필수예요. 원어민. 근데 아니 원어민 채용은 어렵지 않잖아요. 한국에 배우자가 한국인인 일본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뽑아봤어요. 인도네시아 원어민자를 한국에서 뽑아봤거든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뭐 다른 거 다 설명 다 했죠? 근데 주의할 것만 좀 말씀드려요. 수수료. 수수료는 그냥 수수료는 처음에 이제 우리한테 주는 돈은 처음에 계약할 때 우리가 100만 원은 받아요. 100만 원을 안 받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 하는 사람도 계속 얘기하다가 자기 안 해버려. 그럼 이제 실제로 할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하면은 한 2달은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100만 원 받고 나머지 월정액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판매된 거에 따라서 우리는 받는데, 결제 금액당이에요. 결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는 8% 수수료를 받아요. 결제 금액이 100만 원부터 200만 원은 7%,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6%, 5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3% 수수료를 받아요. 500만 원 이상일 때도 8% 달라 그러면 좀 억울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500만 원 이상 되면은 손님이 요구를 해요. 싸게 해달라고. 깎아달라 그러기 때문에 깎아줄 여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린 뭐 그렇게 많이 받을 생각이 없어요. 3%만 받아요. 근데 이것도 그달 매출이 7천만 원 이상 되는 거, 7천만 원까지는 이 요율에 따라서 받고, 7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3%만 받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법인을 내고 하는 것보다 무조건 싼 거예요. 그런 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산 언제 해줘? 정산. 돈 좋아. 너희들이 받았잖아. 그럼 돈을 나한테 줘야 될 거 하고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정산은 어떤 원칙으로 집행하냐면, 우리가 지금 일본의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결제 대행사가 우리한테 주는 날부터 여러분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산 프로그램이 아까 관리자 페이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제 대행사가 준 돈, 이거는 그냥 이제 찾아가셔야 하고, 이제 여러분 장부에 넣어드려요. 그러면 얼마 빼줘라 그러면 그냥 그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서는 한 시간을 전혀 지체시키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스티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걸 주문해 들어오면은 네. 일단 인쇄를 하거나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다가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인쇄해 주는 기업이라든가 찍어내는 기업을 일단 내가 찾아서 그분들하고 예. 가격 예. 협상을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주문 들어온 날로부터 대략 선적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보통 한국은 그냥 오늘 주문하면 내일 다 나와요, 물건은. 그게 컴퓨터로 예. 찍어서 예. 예. 그런 거는 시간 걸리지 않고, 일본 인쇄업자가 제작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다만 가는 시간이 한 2-3시간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조상의 문제는 없어. 뭐 나오는 시간은 굉장히 빠르거나
그래서 한국은 엄청나게 빨라요. 진짜 빨라요. 그래서 일본보다 더 빨라요. 예.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예. 현재 입점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토탈 몇 개가 지금까지 총 90개가 나갔어요. 90개가 나갔는데 실제로 실패한 회사들이 거의 한 40개에서 45개 실패했고, 나머지 중에서는 여기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앞으로도 모든 정보는 여기에 있어요. 모든 정보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18개 쇼핑몰이 연매출 3억 넘었어요. 연매출 3억. 그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실패한 그 기업들은 그 원인이 어느 정도 일단 제일 큰 거는 안 팔리는 물건을 가져갔을 때.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이 물어보는 게 한국 식료품 팔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 팔지 그거 팔면 안 되거든요. 왜냐? 저도 뭐 낫또 좋아해서 일본 가면 낫또를 호텔 가서 조식 때는 먹지만 한국서 사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 피자가 아무리 좋은들 된장만큼 소비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입맛이 달라요. 이런 건 팔기 힘들어요. 두 번째는 제 기준은 없으면 안 되는 것. 없으면 대체품이 있는 건 잘 안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거를 파는 게 좋은데 없어도 되는 것도 많아요. 직군에서는 그런 어떤 그 분별을 좀 이렇게 안 해줘. 못 해줘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전혀 몰라요. 예를 들어 시계 안 팔려요. 너무 많아 이미. 그 다음에 도자기 무드 등 팔릴 리가 없어. 오미자차 안 팔려.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내는 건 그러니까 본인몫이라. 그렇죠. 그거는 우리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걸 알아내려면 정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조를 하시는 분은 자기가 알아요. 그것도 모르면 장사꾼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조사하는 방법은 있어요. 예, 조사하는 방법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질문하신 거는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했냐 이거 물으셨잖아요. 첫 번째는 안 팔릴 걸 가지고 와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무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양말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왜냐? 그거는 주문품도 아니에요. 일본 상인들도 중국에서 떼오면 그만이에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까 그 상위 18개가 3억 이상 매출 올랐다고 했잖아요. 연간. 네, 예. 연간. 그러니까 그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성공한 케이스의 아이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자, 여기 다 나왔어요? 스티커, 명함, 플라스틱 용기, 공기간판, 주문 원단, 실사출력물, 회사용. 이런 분들은 사이트를 공개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공개했고, 회사용품, 뭐 의류 부자재, 포장재 이런 게 30개 적어놨어요. 실패한 아이템은 좀 나왔다는 어떤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자기 무드 등 양말, 그 다음에 시계, 그 다음에 뭐 목걸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건 실패하기 딱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국 화장품은 해외에 팔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 한국의 화장품 제조회사만 14,000개거든요. 14,000개마다 다 내 거는 괜찮다는 제품이 있는 회사예요. 근데 어떻게 알려요, 이걸?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팔리는 게 아니고요. 참 좋은 아모레 화장품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알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기능을 알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브랜드 따지고 이러면. 그런 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주로 이제 제가 성공했던 거 알려드릴게요. 저는 진짜 다 성공했죠. 스티커? 그냥 품절만 좋으면 돼. 이게 브랜드가 어디 있어? 근데 스티커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 다 스티커인데.
여러분의 스티커 안 보이시죠? 제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되면 우리가 파는 스티커 가지고 올게요. 내 책상에 가면 샘플이 있거든요. 스티커 좀 갖다 줄래요? 그 책장이 있는데 스티커 샘플이 있어요. 스티커? 명함? 이게 뭐 브랜드가 있어? 그냥 싸고 좋으면 사는 거지. 근데 용기? 플라스틱 용기에 이게 무슨 브랜드가 있어? 싸고 좋음. 공기간판? 이런 류가 훨씬 팔기 좋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 그 다음에 경쟁력 있으면 못 파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보면 한국이 세계 5대 제조 강국이에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이에요. 한국 제품 진짜 좋은 거 많습니다. 유아용품, 아동용품, 악기, 공구, 주방용품, 펜시용품, 펫용품.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안 팔릴 걸 갖고 나가서 실패하는 경우.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몰을 잘못 이해해서 실패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오해. 오해의 가장 큰 거는 온라인 쇼핑몰은 사무실 없이 노트북만 갖고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명함이 진짜 잘 팔렸다 그랬잖아요. 명함이 너무 잘 팔린 거예요. 근데 스타트 인원이 5명이었어요. 5명인데 1년 지나고 보니까 12명. 3년 지나니까 4년지가 80명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명함을 3억 원어치 팔면은 20명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은 한국에서 운영하더라도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둘이서도. 근데 계속 그 구조로 하는 거예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냥 구멍가게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설렁탕집을 해서 그 일하는 사람이 30명이고 어떤 사람은 아줌마하고 둘이 해도 되는 거 그 차이뿐이라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답게 하려면 일단 자본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몰은 돈 없이도 할 수 있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은 적어도 2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을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만 해놓고 그냥 전개도 못 해보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광고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광고는 들어갈 때 현금이고 나오는 건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시작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금이 없으면 쫄아요. 진짜 쫄아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보이세요? 파란 게 2017년, 18년, 19년, 20년이에요. 지금 5월 통계는 안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이 아이템은 코로나 직격을 당한 아이템이에요. 이건 요즘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직전까지 보세요. 첫 해에 이렇게 됐잖아요. 매출이. 두 번째 해에 안 올라간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요? 문 닫고 싶다니까요. 이럴 때.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얘기밖에 없어요. 일단 팔리고 있다면 계속 광고하면 팔려요. 그냥 하셔요. 근데 1년 반, 2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분들이 훈련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팔리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사이트죠.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대박난 사이트거든요. 첫 해, 둘째 해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그 상승 곡선이 생기는 거죠. 다 이렇더라고요. 여기도 직격탄 먹은 사이트인데 컵이에요. 첫 해, 둘째 해 이거 살고 싶겠어요? 못 한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다 이래요, 다. 자, 그러면 적어도 2년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좀 팔리더라도. 근데 팔리는 건 알아요. 팔아보면은, 매출이 나오네? 이건 금방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아니, 매출 나오면 그 광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하면은 이걸 못 견뎌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 한다는 거죠. 다른 것도 다 거의 다 그럴걸요? 이 회사, 지금은 이제 막 웃으시면서 저하고 통화하는데, 2년 스타트해서 계속 이석도예요, 이석도. 하고 싶겠냐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원래부터는 웃으면서 대화하는 거죠. 좀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전문점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상품을 보강했거든요. 상품 보강하니까 이제 누가 봐도 여기가 좋은 거예요. 고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주장은 싸고 좋고, 이건 가성비로 통합돼요. 가성비가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편리해야 돼요. 자기가 찾기가 쉬워야 돼요, 물건을. 그게 찾기 쉽다는 게 뭐겠어요? 전문점이잖아요, 전문점. 이만큼이 우리가 판매하는 스티커 샘플이에요. 일본에서 이렇게 많이 싸게 팔질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야, 전단지가 뭐가 되든 이게 스티커라니까요. 한국에서 흔히 보는 거. 뭐 이런 게 스티커예요, 스티커. 이게 한국이 최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티콘을 이용해서 칠레 스티커 파는 사이트예요, 칠레. 이분들은 연락이 잘 안 돼요. 칠레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거를. 근데 여기서 주문을 안 해. 그리고 꼭 전화해서 오프라인 거래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몰라. 얼마 팔았는지 몰라요. 근데 보낼 때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잘은 모르는데 최근에 하여간 이제 거래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하시긴 하더라고. 얼마 있으면 그 보고할 거예요. 그래서 보고는 여기 보시면 돼요. 칠레. 근데 이거는 스티커를 호주에 파는 사이트. 지금 뭐 오픈한 지 2, 3일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이죠. 도대체 이게 팔릴지. 저도 이제 늘 걱정인 거예요. 잘 팔려야 되는데. 근데 제 경험으로는 저는 이제 뭐 다 성공시켜 봤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쉽게 포기들 하세요. 많이 포기하셔요. 되는 아이템 가지고도 포기하셔요. 원리를 잘 모르니까. 제가 일본에다가 명함 스티커를 팔아서 성공했다는 거를 충무로 사람들이나 한국에 있는 명함업자들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한 20명이 똑같이 도전했거든요. 저 방식으로. 우리만 살아남고 다른 데는 다 죽었어요. 찔끔찔끔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또 하나 CEO가 확신이 없으니까 들여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 이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경영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실패하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 팔리는 걸 가져다가 팔려고 그랬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 두 번째는 확신도 없고 자본금도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선반 절차를 할 때, 행정 처리 같은 걸 할 때 거의 법인 이름이 예를 들어서 아예 들어갈 필요가 없는지. 통관할 때? 네. 기호나 뭐 DL 같은 거를 반영을 할 거잖아요. 아니 그 이름으로 통관하면 돼요. 회사 들어가는 건데 지금까지는 자기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전부 다 아도프린트가 일본 아도프린트가 수입하는 걸 했었어요. 그리고 티콘 글로벌에 여러 번은 납품하고 우리가 사입해서 수출하는 형식을 갖췄는데 이제 이거 안 하려고요. 다이렉트로 여기하고 계약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면 한 달에 한 20몇만 원이 싸져요. 왜냐하면 도큐멘트 피가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사고 쳐도 다 문 닫게 생겨버려가지고 다이렉트로 거래하세요로 다 바꾸고 있어요. 예.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할 때 예를 들어 전화 같은 문제는 저희가 하지만 예. Q&A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일본인을 채용하셨으니까 그 일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홈페이지 관리는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주는 회사지 운영에 개입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광고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 다음에 고객하고 어떤 클레임인지 몰라요. 굳이 알려 그러지도 않아요. 물론 알 수는 있죠. 왜냐면 관리자 페이지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원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거지. 뭐 우리는 그냥 이런 설비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예. 이게 더 속 편한 거예요. 서로 분쟁이 없잖아요. 뭐 너희들이 우리한테 뭐 잘했다 못했다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알아서 다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 우리한테 독립할 수 있어요. 야, 너희들하고 하기 싫어 이제. 잘 있어라, 나 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저 우리 팔던 회사인데 우리한테 진짜 잘 팔렸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성공 모델이다 막 너무 좋았는데 통보가 온 거예요. 우리 따로 만들어서 할게요. 알고 보니까 이제 일본에 이미 법인이 있었던 거죠. 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분은 이제 다 배운 거죠. 그 일본 플랫폼에 입점을 하게 되면 몇 개의 쇼핑몰에 진출이 가능한가요? 8개 쇼핑몰에 진출이 가능한 건가요? 뭐 다 해도 돼요. 뭐 100개 해도 돼요. 그러면 그 각각의 쇼핑몰에 외국어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고용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다 하면 예. 세상에 지원을 해주는 회사도 없고 지원해줘서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우리한테 돈 주고 대행해달라 그래도 성과를 낼 자신이 없어요. 왜냐? 좀 전에 보셨잖아요. 어떤 회사도 단기간에 승부가 안 난단 말이에요. 우리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1년 반 동안은 죽쓰고 있는 거예요. 용기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용기? 뭐 우리도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광고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건 내가 이게 지금 대표님이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도와드리는 거죠. 계속 교육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뭐, 심지어는 일본 원어민이 없어요. 그러면 일본 원어민 뽑는 사람 붙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네. 판매하는 아이템은 예를 들어 일본에서 뭐 한 가지 스티커면 스티커 이렇게 안 하고 스티커 아니면 명함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건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개입하진 않아요. 근데 그건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명함 스티커는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수막만 해도 다르고요. 파일만 해도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분리하라는 주의예요. 그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죠. 한 가지만 하면서 아니, 그것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거 좀 키워볼래요? 사이트 좀 키워볼래요? 그러니까 이거 한 9개를 우리가 다 운영했어요. 근데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에 다 전문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 분양해 줘 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아이템만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또 막 재벌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한 아이템만 하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거는 진짜 좀 그런데 이게 에드파일이라는 사이트예요. 에드파일이 어떤 사이트냐면
하는 게 이거하고 비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도 매출이 5천만 원, 6천만 원이 나와요. 정말 편한 거예요, 이런 장사가. 그래서 분리하는 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건 이제 뭐 경영자의 판단이죠. 난 통합해서 할 거야. 그럼 뭐 우리는 개입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이제 저희 경험으로는 이 대표님, 이 대표님은 컵에서 성공한 경우에요. 지금은 이제 타격 많이 받았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 컵을 지금 야외 행사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컵 누가 쓰냐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셔요. 근데 이 사장님한테 다른 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컵만 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작은 컵, 중간 컵, 또 반반 컵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는 게 소규모일 때는 더 유리하다고요. 그리고 못 팔아요. 너무 시장이 넓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의문인 게 이 한국 스티커가 일본에서 최강이에요, 최강. 누구도 못 따라와요. 근데 이게 일본 시장 점유율이 지금 3%도 안 돼요. 시장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무슨 현수막 광고를 어떻게 하냐고요. 제일 강한 거 이거 하나만 밀기도 지금 못 미는데. 그래서 여러 개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전문점을 만들어라. 그게 공룡들하고 경쟁해서 싸우는 이제 다윗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저히 좁혀라. 그래서 영국도 팔고 미국도 팔고 영국만 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철저히 좁히는 거예요. 철저히 좁혀. 그게 돈 없을 땐 유리한 거예요, 지금. 아까 잠깐 이전까지는 여러 기업에 대한 분류를 채권 글로벌에서 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이제 네. 스캔 속에다가 순간이나 선수를 했었는데 지금 기별적으로 계약을 일본 쪽하고 한다는 얘기는 매일마다 나가는 물건들에 대한 관세나 이런 수수료적인 부분을 기업에서 다 해요. 아니, 티쿤이 도와줘요. 그거는 통합해서 가져가는 거는 포워더 역할은 해요. 포워더 역할은 하는데, 사인하고 콘사인이 이 관계를 티쿤은 빼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돈만 한 22만 원 더 들어요. 예. 홈페이지 제작할 때는요, 지금 저 화면상에 보이는 로고가 들어가고 중간에 메인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미지들만 거기에 칸에 맞게 픽셀에 맞게 제작해서 넣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저 레이아웃까지 모두 다 코딩으로 한다는지 굉장히 그냥 처음에 만들 때는 방식은 이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잘 모르실 때는 굳이 다 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은 이쪽에 협력회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그냥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다가 맡겨버리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운영할 때 직접 하면 돼요. 더 쌀 것 같아요. 직접 하려면 고급 웹 디자이너를 채용해야 돼요. 어차피. 근데 채용은 해야 돼요. 나중에는. 근데 초창기에는 그냥 외주로 제작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면 그걸 만약에 직접 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웹 디자이너는 그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홈페이지 제작을 아는 사람이 웹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했지만 홈페이지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도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근데 홈페이지 만들 줄 아는 직원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알려 그러지 마세요. 예. 그 플랫폼 자체가 티쿤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티콘에서 갖고 있어요. 예. 그런 걸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상품 등록하는 거. 뭐 상품 등록 이렇게 하고. 이건 웹 디자이너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게 상품을 등록하는 코너예요. 카페24도 이렇게 생겼고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대동소이하지 이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카페24 뭐 이런 쇼핑몰 있는 데는 다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있어요. 이거 우리 거예요. 우리가 자체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쇼핑몰을 제작할 때 일단은 도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은 어떤 도메인을 쓸 건지에 대한 이런 본인 예, 대표님이 정한 예. 저 플랫폼에서 쇼핑몰 등록하고 예. 또 쇼핑몰은 쇼핑몰 디자인은 일본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웹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그렇죠. 제작을 그렇죠. 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대표님께서 웹 디자이너가 아닌 이상 한국에서 쇼핑몰 만들 때 어떻게 하세요? 쇼핑몰 만드는 회사에다 의뢰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웹 디자이너를 채용하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쨌든 웹 디자이너를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너도 만들고 하니까요. 100만 원 내고 그 툴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툴만 제공해주고 디자인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직접 만드셔야 돼요. 지금 근데 어떤 일본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제품은 문제 회사가 많지 않은데 뭐죠? 저는 이제 손톱 끈기 되고 예? 유리 손톱 끈기하고 아, 예. 작년에 예, 예, 하려고 하다가 예, 예, 예. 그때 태풍 치고 막 난리가 나서 약간 미뤘는데 이제 올해는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뭐냐면 이제 일본 사이트 쇼핑몰처럼 보여졌을 때 물류비에 대한 부분이 2-3시간만 더 가면 되는 환경을 타고 움직이긴 하는데 물류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택배비라고 얘기해요. 그 제품비 빼고 택배비에 대한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다 올려놨어요. 자, 일본까지 가는 택배비는 얼마나 드냐는, 국가별 티쿤 운송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 티쿤 운송비 눌러보면, 항공으로, 뭐, 미국 보낼 땐 얼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일본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쇼핑몰에서의 택배비와 1,000원 차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물류비는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1kg에) 680엔이에요. 1kg에 680엔. 일본. 근데 뭐 4kg면 1420엔 무지 싼 거거든요, 이거. 근데 1kg에 680엔에는 항공 운송료와 일본 내륙 운송료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680엔 중에 500엔은 손님이 내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송료를 공짜로 해주는 판매자는 없어요. 공짜라 그러면 아마 상품에다가 숨겨놓은 것일 뿐이죠. 그래서 송료는 손님이 당연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내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은 기본료가 500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값 3,500엔에 송료 500엔을 줘요. 그럼 500엔을 받아서 180엔을 더 붙이면 항공 운송료와 일례 내륙 운송료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송료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는 거예요. 칠레든 어디든 다 비슷해요. 그리고 송료까지 따져봤을 때 경쟁력 있는 것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인하는 작업만 하면 돼요. 근데 경쟁력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서 뒤지면 돼요. 인터넷. 자, 하여간 여러분께서 만약에 스티커를 내가 어느 나라에 팔고 싶다 했을 때 스티커 파는 방법을 갖고 한번 공부해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자, 스티커 파는 방법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원가가 얼마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가는 한국의 도매업소 판매가가 원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스티커를 얼마에 만들 수 있냐, 이걸 조사하려면 한국은 성원 에드피아가 제일 커요. 여기가 제일 싸요. 여기 들어가서 성원 에드피아 판매가를 공급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성원 에드피아의 스티커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스티커를 조사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모르면 사실 하기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아는 상품을 해야 되는데 스티커는 워낙 강력해요. 한국이 최강인 것 같아. 근데 이럴 때는 제일 먼저 나온 얘만 조사하면 돼요. 아트지. 왜냐하면 거의 70%가 아트지니까. 그래서 아트지를 가지고 50, 50, 40, 60 몇 개 넣어보는 거예요. 몇 매에. 그래서 기본 매수에서만 이기면 하면 돼요. 나머지는 무조건 한국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거로 넘어갈 때는 저희하고 상의하셔요.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용기를 팔고 싶어. 용기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동방 플라스틱이라고 좀 쳐줄래요? 동방 플라스틱 한글로. 쇼핑몰. 여기네요. 우리가 여기서 받아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푼도 안 깎아줘요. 그냥 여기서 판매하는 가격에 떼와서 일본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쟁력 있으면 팔면 되잖아요. 경쟁력 없으면 안 팔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얼마냐, 이거는 일단은 한국에서 가장 싼 사이트를 원가로 잡아요. 그럼 최소한 제조 원가가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거래량이 많아지면 협상도 할 수 있고 또 뭐 하면 딴 데서 들여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급가로 보고 이 공급가를 기준으로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팔면 돼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마진율은 보통 원가에 그거는 대중 없는 것 같아요. 스티커는 일본의 경우 제조 원가의 25% 정도 돼요. 제조 원가가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막강한 거죠. 그 다음에 명함도 한 25% 돼요. 판매가의 25%가 제조 원가예요. 공급가란 말이에요. 용기는 65%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공기 간판은 65% 정도 돼요. 예? 선택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공급가를 알았잖아요. 공급가 가지고 일본하고 판매가를 정하는데 이것도 노하우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거는 인터넷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인터넷 속성, 진짜 이런 거는 진짜 돈 받고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고객 이동이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클릭 한 번으로 검색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인터넷은 승자 독식의 세계예요. 승자 독식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인터넷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극도의 박리담의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 승자 독식이라는 건 뭐냐? 옛날에는 내 구역에, 저는 안양 사는데 안양에 연 가게에 부산 사람이 왜 오겠어요? 근데 지금 안양에서 연 쇼핑몰에 LA의 사람도 들어오는 게 인터넷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고객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10,000원에 팔아서 1,000개 팔던, 10,000원 남겨서 1,000개 팔던 시대는 다 지나간 거예요. 하나를 30원 남겨서 100만 개 파는 시대여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못해요. 여러분도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믿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의식에서 깨기가. 이걸 누가 깬 줄 아세요? 쿠팡 사장이, 이런 사람이 깬 거예요. 여러분 쿠팡처럼 할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해요. 쿠팡 사장 1조 5천억 다 까먹고도 겁도 안 내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주주들한테 공격을 당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는 그 세계 1위 기업 아마존을 한다면서 왜 배당을 안 해주냐? 지금 벌써 10년이 됐잖아.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마존은 흑자를 내는 회사가 아니고 고객을 모으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20년 지나니까 세계 1위 기업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마윈이 위대했던 거는요, 이 속성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마윈이 타오바오를 런칭하던 때에 중국에는 이베이가 운영하는 이치망이라는 이베이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70%를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손정의로부터 2천억 원을 받았어요. 2천억을 받고 첫 번째 정책이 뭐였는 줄 아세요? 우리는 3년 동안 판매 수수료 무료입니다. 3년 동안 판매 수수료 무료니까 이치망에서 팔던 판매자도 여기도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뭐 공짜인데 뭐. 근데 여기는 그때 15%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치망은. 그러니까 이치망이 보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도대체 좀 미친 애들 아니야? 어디 시스템 설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공짜로 다 파니까 손님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산 사람한테 수수료를 낮춰줄 거 아니, 판매가를 낮춰줄 거 아니에요. 이치망에 가던 수수료만큼 빼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치망에서 우리가 판매 수수료를 6%로 낮춰줄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마윈이 뭐라 그랬냐면 3년 동안 판매 수수료 0원이었던 걸 3년 연장합니다. 6년 동안 무료예요. 이치망 다 미국으로 철수한 거예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거죠. 딴 사람들은 하나 팔아서 1,000원 남기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손님을 모으는 거야. 레스트 스피커 아시죠? 지금 헬멧 타고 다니면 헬멧을 썼기 때문에 이어폰을 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스피커 나오게 한 사람이 있어요. LG 사람이 왔어요. 사장님 이거 얼마에 파실 거예요? 한 12만 원 정도에 팔아야 이게 타산이 맞는데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거 12만 원에 사시겠어요? 누가 이걸 삽니까? 12만 원에. 그럼 얼마에 팔아야 되냐? 한 2만 원에 팔아야죠. 그러니까 이어폰 다 있는데 그냥 여분으로 하나 사는 거지 이걸 뭐하러 삽니까? 그 사장님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음질이 좋대. 아씨 음질 좋으라고 그거 끼냐고 누가. 근데 어떻게 2만 원에 만드냐? 1억 개를 만드셔요. 1억 개를 만들어서 2만 원에 팔아야지 이게 팔리는 거예요. 화웨이가 왜 샤오미가 왜 파는 거예요? 정말 무슨 껌값으로 파냐고. 근데 그 사람 100원씩 남긴 거 아니에요? 인터넷 세계는 이런 세계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서도 박리담회를 써야 되는데 박리담회는 어떤 위험이 있는 거죠? 흑자 낼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승부는 어차피 안 나요.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도 이기지 못하는데 일본에 들어가면은 그걸 할 수 있다니까요. 왜 할 수 있냐? 한국에서는 명함회사가 4,200원에 팔아요. 제조 원가를 다 끼고 4,200원에 파는데 우리는 4,200원에 사서 9,800원에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국경을 넘는 장점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경을 넘는 건 무조건 유리한 국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싸게 못 파는 거죠. 그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파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간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돈 문제는 아마 이제 정부에서 해외 직판은 많이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티쿤 이용했던 업체들은 한 1년 반 지나서 8천만 원 지원 공짜로 받고 한 해 더 지나서 8천만 원 받고 이런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티쿤은 많이 지원해줘요. 정부에서. 왜냐면 실적이 나오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아예 무일푼에서 그 일본의 택배 박스 명함 팔아서 성공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마케팅 잘한 거, 마케팅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저는 제가 작년에 티콘을 포함해서 270억 매출을 거래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꽤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1,000만 불 수출에 탑도 탔는데 저 지금 일본어 못해요. 일본어는 읽을 수만 있어요. 뭐 일본어 못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장도 없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파냐고요. 전 팔 자신, 지금도 못 팔아요. 근데 일본에 가면 자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어요. 이런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하라는 거고, 칠레에 간 분들 경쟁력 있었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국경을 넘으면 그 나라엔 그 물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이 없는 분들은 티쿤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발표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계속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보시고, 야, 이거 나 이걸 좀 프랑스에 가지고 가고 싶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 저희들 상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좋은가, 이런 거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여기에서 팔렸던 거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 쪽으로는 팔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후진국 쪽으로는 잘 안 먹혀요. 후진국 쪽으로 갈 때는 펜시 용품, 소형 가전, 뭐, 이런 주로 또 다른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무지 높은 거죠. 그렇게. 아이템이 없는 분은 저희하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금 모든 정보는 이 카페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 카페를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카페 중에 단톡방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눌러서 여기 가입하셔요. 여기 가입하시면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뉴스 보시고 실시간으로 질의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뭐 저는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나오나요? 뭐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면 돼요. 이게 뭐 안 깔렸나 봐요. 여기 그게 안 깔렸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되는 것은 이 카페에서 보시고요. 카페에 모든 정보가 올라가니까 보시고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할 거나 뉴스 받을 때는 여기에 가입해 놓으셔요. 그러면은 저희하고 연결이 되니까 질문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할 거 없으면 마칠 건데요. 예.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티쿤이 지원하는 거는 이렇게 쇼핑몰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배송, 그러니까 직접 배송하면은 680원에 못 보내세요. 우리는 한번 가면 막 컨테이너 단위로 가니까 싼 거예요. 그래서 배송, 일본의 결제 수단을 붙일 수가 없어요. 직접 하면.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쉽게 붙이는 거지,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오사카에서 반품 받는 거 하려면 일본에 법인을 내셔야 되잖아요. 일본 법인 내는 순간에 한 달에 1,000만 원 그냥 깨져요. 그 다음에 창고 운영. 창고 운영이 필요한 때는 택배 박스 같은 거는 창고를 갖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근데 오프라인 영업 지원, 일본 광고 홍보 마케팅 교육과 지원, 가격 정책 도소매 이런 걸 지원한다고요. 뭐 말만 해주는 거지 그냥 시스템이에요. 정부에서는 돈 주죠. 돈 정부에서. 그러니까 수출 이게 티쿤이 정부가 봤을 때 가장 실적을 많이 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 지원하냐. 그러니까 1년에 뭐 4천만 원, 8천만 원 공짜로 줘요. 아예 무상으로. 실적이 있다는 걸 전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외 전시회 참여비 신청하고
쇼핑몰 새로 만들 때 쇼핑몰 지원받고 뭐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거죠.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결제 일본에서 결제되는 거는 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3.2% 뭐 한국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카드 결제는 3.2%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예, 그다음에 뭐 배송비 이런 거 제하고 실시간으로 제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뭐 이용한 업체가 많으시잖아요. 똑같이 적용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있는 시스템이 그 하나의 그게 카페24에 저희가 뭐 뭘 하나 만드는 구조로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카페24하고 똑같은데 카페24는 해외로 못 나가요, 지금. 그거 똑같아요. 일본에 있는 카페24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일본에 있는 카페24라기보다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카페24다. 그러니까 프랑스로도 갈 수 있고 전 세계로 다 갈 수 있어요. 가시고 싶은 나라는 우리가 다 길은 열어드려요.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카페24는 국내발 국내향이고 우리는 한국발 해외, 그리고 해외발 해외도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일본에 파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국이 아니더라도 그 지점에 있는 여러 개국의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 간에 예, 돼요. 지점 간에 예, 돼요. 어디로 하고 싶으신데요? 그냥 물어본 거죠? 하여간 이론적으로는 다 돼요. 전혀, 그러니까 그게, 이건 일종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곳은 유럽이에요, 유럽. 이런데. 제조가 거의 제조 안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마존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뭐냐, 나만의 것이 있을 때.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진 않잖아요, 대체로. 그렇다면 평범한 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티쿤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팔았다는 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별것도 없잖아요. 별거 있으면 여기 오셨겠어요?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유럽으로 나가거나 프랑스, 독일 이런 데 팔면 아주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 가고 이런. 자, 혹시 개별적으로 미팅 좀 하실 분 있으세요? 오늘? 그 개별적으로 미팅 하실 분은 여기 그냥 남아 계셔요. 공식적인 거는 여기서 지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티쿤은 이미 흑자 회사예요. 그리고 또 솔직히 티쿤은 꿈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 지원하는 거를 진짜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한편 보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자기 장사라 그러지만 이거 안 할 때도 티코는 정보를 다 공개했어요. 실상을 다 공개하고 노하우도 다 공개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기왕 장사를 하실 거면 해외 직판을 진짜 하셔요. 저는 너무 권하고 싶어요. 권해드리고 싶고, 또 그 어떤 장사보다도 쉬워요. 이거는 해보면 딱 하나만 어렵죠. 딱 하나. 뭐냐? 언어가 안 되는 거. 이거 딱 하나가 어려운데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언어를 제일 잘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도 이거 잘 못해. 그래서 언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장점이란 말이죠. 장애가 아닙니다. 그 장애를 넘는데 우리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코는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은 좀 돼. 아이템이 없어. 오셔요. 저희가 아이템 드릴게요. 그래서 창고가 있어야 되세요? 창고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법인도 다 만들어 대행해 드릴 거고. 그래서 같이 해서 정말 성공하는 회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보람이기도 하고요. 또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티쿤이 직접 물건을 판 게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매각도 많이 했어요. 너무 플랫폼 하기도 힘들어서.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150억 원어치까지 팔았었거든요, 일본에. 근데 제가 150억 원을 파는 동안 한국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150억 팔았으면은 누군가 못 팔았잖아요. 근데 해외로 팔면은 피해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이익이에요. 종이 파는 분, 인쇄 기계 파는 분, 인쇄 잉크 하는 분, 재단 하는 분 다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일자리가 티쿤 때문에 한 200개 생겼다 그러면 파급으로 따지면 거의 1000개 가까이 일자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부자 되는 게, 해외 직판으로 부자 되는 게 진짜 애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자 되시고 진짜 일자리 부족할 때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티쿤도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그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카페에서 만나고 단톡방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미팅이 필요한 분은 그냥 이 자리에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